내일입니다. 내일이 이제 대선입니다. 이제는 어쨌든 뭐 정치의 시대에 이제 정점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경제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양극단이지만 뭐 그 뭔가 민생을 살리겠다, 추경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의외로 또 공통점이 좀 많은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정치적인 분석이야 좀 뭐 시간이 허락한다면 좀 해보기로 하고 저희는 일단은 힘들다는 얘기를 이제 반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뭔가 그 추경을 해야 된다 혹은 뭐 어떤 형태로든지에 대해서 공약을 각각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분께서 뭐 일단 두 명의 유력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좀 그 의지나 실현 가능성을 좀 총평을 조금 해주신다면 평론가님이 먼저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야 우리 사회가 좀 뭐 극단으로 좀 쪼개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저는 좀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게 경제적으로 보면은요 흥묘 백묘론이 가장 맞다고 보는 거죠. 상대가 낸 공약이라도 좋거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거침없이 택하면서 민생을 위해서 써야죠. 그런 측면에서 나쁜 공약은 없다. 양 후보 다. 다만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미세하게 좀 있지만 제가 볼 때 그 차이도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총평을 여쭈셨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는 내일 끝난다. 내일 뒤부터는 내일 다음 날부터는 그 누구의 공약이 됐든 민생을 향해 다 써라. 경제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탕평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은 이제 방법론 차이 정도뿐이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양 진영이 다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선거 전이죠, 직전이죠. 그래서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이제 공약과 정책으로 변환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공약 단계니까 일단 두 유력 후보들이 공약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건데 지금 일단은 뭐 과거 집권당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경제를 조금 우리가 명확히 지금 조금 살리지 못한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공약. 그 다음에 지금 일단 또 다른 측에서는 이것을 뭐 추경을 통해서 살리겠다라는 공약. 이것이 과연 그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지를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명확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둘 다 외형적인 면을 갖고 큰 줄기는 갖고 이제 방법론들이 조금 다른 건데 방법론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이제 극명하게 상대방의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결국 쥐를 잡아야 되는 건데 쥐를 잡는 게 목적이긴 한데 쥐를 잡는 그 방법을 갖고 싸우는 것이 저는 참 좀 한심스럽다라고 일단 국민 입장에서 유권자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건설적인 어떤 그 대화나 이러한 장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그냥 뭐 힘으로 한쪽에서는 무조건 반대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과연 선거가 지나고 나서 이 갈등이 풀어질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저는 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좀 냉정히 보면 당장 이제 6월 4일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정부가 출범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빠르게 저는 이게 현실화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추경과 관련해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추경은 단순하게 추경을 한다라는 부분들로서만 보는 것을 떠나서 이제 새 정부니까 세제 개편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같이 저는 봐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 뭔가 그래도 나라를 살리겠다라고 두 유력 대선 후보께서 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그분들이 살려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저는 총평에 이어서 사실은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디에 있는가 이 주소 이거를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앵커님 말씀처럼 딱 하루만 지나면 누군가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죠. 인수위가 없어요.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은요. 결론이 나면 보통 선관위가 당선증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수위 2달 정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자기네 정책을 좀 다듬습니다. 현실화하고 기존 정부의 정책도 좀 비판적이지만 좀 분석도 하고요. 지금 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08시 정도면
사실은 법적 취임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뒤면 진짜 새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죠. 진짜 정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거 정부의 상황이 어땠나, 지금 우리가 처한 위치가 어딘가, 이거를 빨리 파악하고 출범하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첫발이다. 즉 우리가 처한 위치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네. 이제 경제 3주체를 다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그렇죠. 가계는 지금 가계 중에서는 현재 가계 대출이 또 최고치를 넘었어요. 그래서 대출이 많다는 거는 결국에는 갚아야 될 빚과 이자가 많다는 거예요. 네. 임금 소득이 그만큼 늘지 않고 사업 소득이 그만큼 비약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빚이 많다는 건 이자 비율은 높아지니까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계는 빚이 없습니다. 아니죠. 돈이 없어요. 지금 여유가 없어요. 쓸 돈이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기업 상황으로 볼 때는 제가 딱 두 가지 지표를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뭐 예전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지표, 지난달 수출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1대, 2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8% 넘는 수출 감소가 기록이 됐어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에서 큰일 난 겁니다. 1, 2대 시장에서 거의 10%씩 빠졌거든요. 반도체 일부가 조금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강자였던 자동차, 철강, 석유 지금 아직 뭐 회복에 지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계 어렵죠, 수출 어렵죠. 재정 사이드 한번 보자면 사실 3년 정도 지금 현재 세수가 안 거쳐가지고 관리 재정 수지가 연간 한 80조에서 100조 정도씩 지금 계속 구멍을 내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세금이 얼마나 거쳤나 봤더니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작년보다 안 나빠져가지고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처참했는데 그 수준이고, 5년 평균보다도 지금 현재 세수 진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정부도 돈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 어렵다는 얘기 계속 뭐 선거 앞두고 독자님들께 뭐 부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시청자분들께 핵심은 내일부터 출범하는 정부가 어느 위치에 가 있냐. 제가 볼 때는요, IMF 때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 때 정도의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은 절벽, 낭떠러지에 출발한다. 심각하다. 이런 어떤 위기 의식에 대한 어떤 절실함, 절박함, 이거는 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정부 출범을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라리 외환 위기 때는 이제 국가 부채라는 뚜렷한 문제가 있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국민적 합의도 있어서 이제 금목이라든지 그게 뭐 맞았던 틀렸던 간에 그런 사회적 움직임까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게는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뭐 세제 개혁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국회를 또 넘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새 정부가 경제적으로 제일 먼저 꺼낼 거는 이제 누가 봐도 추경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후보마다 5조 정도의 차이지 35조냐 30조의 차이지 뭐 하나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최소로 보면 30조는 일단 확보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재정 사이드도 그렇고 다 돈이 없는데 그 무슨 돈으로 하느냐는 생각은 또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30조로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30조 추경해가지고 살아날 경제면 걱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1차로 안 끝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돈은 이렇게 계속 써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평론가님이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아까 저희가 살짝 이제 가계부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국가부채도 역대 최고치를 일단 돌파했습니다. 뭐 책임론은 차치하고요. 지금 가장 빚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알람이 켜진 건 맞아요. 경고의 알람이 켜진 건 맞고요. 특히 이제 롤오버를 한다든지 또 뭐 연금같이 비적자성 채무로 잡혀 있는 거를 뺀 진짜 적자 채무 있죠. 중앙정부의 적자 채무가 69.5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애누리 떼면은 애누리 좀 보태면 70%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 전체 부채 중에 70%가 적자성 부채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수치 중에서는 현재 최고로 사실 재정 상황도 좋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경제는 살려야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난제 속에 대한민국 호가 있어요. 한국은행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2월 달에 우리나라 2025년도의 성장률을 1.5로 잡았다가 0.8로 내렸어요. 절반. 불과 3달 만에 절반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처참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서 우리는 금리를 내릴 테니 그래서 금리 부담을 낮춰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포문을 열 테니 나머지는 사실은 재정 정책과 다양한 내수 진작 정책이 지금 호응해야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행 혼자 못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는 이대로 그대로 침체를 감당할 수는 없고, 당연히 이제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부양을 해야 되고, 다만 거기 들어가는 재원은
안 그래도 어려운 국가 채무 상황에서 또 다른 부담을 줘야 되느냐? 사실 맞습니다만 네. 그 정도의 부담을 그럼 우리가 지면 네. 국가가 망하느냐? 또는 신용 등급 전체에 휘청휘청할 정도로 미국처럼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냐? 그건 아니다. 뭐 30조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뭐 늘 적자성 채무를 늘려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지금 우리가 네. 정말 이 어려운 난제를 위해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지금은 적자성 채무를 조금 더 늘리고 이 남은 1년 내에 추경을 통해서 경제에 온기를 좀 불어넣고 금리 인하와 재정이 지금 서로 윈윈하는 효과를 지금 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는 오히려 더 큰 호미로 이제 가래를 못 막는 가래를 가지고 못 막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상당히 어렵지만 추경이라든지 내수 진작 체계 조금은 더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최대 35조, 작으면 30조 정도의 추경으로 국가의 그 시스템이 붕괴될 지경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아무리 소위 말해서 불량식품이라 하더라도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는 생각으로 일단 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이게 추경 말 그대로 추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안을 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계속 돼야 되는 게 되잖아요. 이게 30조로 살아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될런지, 추경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차라리 고민되는 건 30조씩 여러 번 할 게 아니라 차라리 50조 정도를 적정 시기에 제대로 때려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게,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기로 휘청했다가 그때도 추경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많이 하면 10조라고 했다가 25조를 하면서 시장이 좀 환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왕지 선물을 주려면 좀 크게 써야 좀 심리적 효과라도 있긴 하거든요. 그 30조씩 3번 쏘는 것보다 50조씩 2번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이건 뭐 그게 저의 생각인 거예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방법, 그 추경을 어떻게 하고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내일 국민이 선택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 구체적인 방법론 같은 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국민들께서 뽑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법인세 감면이 시행이 됐죠. 법인세 감면이 그것은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부분을 해서 법인세 감면이 시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율이 내려간 게 아니고 그 세수가 준 거죠. 예. 그러니까 법인세를 감면시킴으로써 세수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공약에 대한 그 방법을, 제 얘기는 그게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내세웠던 것을 국민이 선택한 거죠. 국민이 선택해서 그게 이제 이루어진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걸로 내수를 살렸냐 못 살렸냐는 그 다음에 정권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지금 이제 양당 이제 후보들께서 대략 한 30조 정도 하고, 이 방법론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당장 급하게 해야 된다. 김윤수 후보 측에서도 취임 당일날 논의를 착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골목 상권에 대해서 한다. 한쪽에서는 뭐 지역 상권만 반대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국민이 선택을 하시겠죠. 국민이 선택을 하면 이제 이런 논쟁은 논쟁거리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새 정부가 이것을 시행을 하는 거고, 국민 선택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는 지금 당장 추경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만약에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이제 당선이 된다라면, 기존에 이제 정부의 연속성이라는 부분들로 좀 보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국민이 선택한 거니까 그 방법론이 이제 나올 거고, 민주당을 선택한다라고 이제 새로 바꿔보자라는 어떤 그 심리가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세게 해야 되느냐 낮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뭐 방법론이니까 뭐 저도 개인적인 뭐 의견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만약에 지금 뭐 세게 가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조금씩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효과를 착 해서 불을 끌 때 찌끔찌끔 끄는 것도 확 꺼버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론인데, 둘 다 약간의 이 방법론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한 번에 딱 끌려면 이것을 하기 위한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불부터 끄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또 한번 끌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눈앞에 있는 불부터 좀 꺼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제 평론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원이 어떠냐 뭐냐, 이거가 지금은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본질을 흐트리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것은 어떻게 이제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국민이 선택하는 문제고, 네. 그건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감당하겠다는 부분들이고, 방법론적에 있어서는 이제 내일 선정된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정부, 네. 이제 여당이 되는 거죠. 여당이 그 뭐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던 그 힘으로 이제 이걸 하게 된다라면. 저는 조금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서로 국민의힘이 여당이 돼서 국회를 장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민주당에서도 뭐 계속해서 자신들의 입지만을 또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또 만약 민주당이 여당이 된다라면 뭐 다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 힘을 이제 긍정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는 좀 변화가 모색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해보자라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과오를 다시 새롭게 이제 개편하자는 그 관점이니까 저는 일단은 추경 먼저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 추경이라는 것도 그 이제 좀 용어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정기적인 예산에서 이거를 좀 더함으로써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이렇게 급할 때 써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건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뤘습니다만, 지난번 예산 과정에 있어서 그 일단은 정부와 국회가 소통이 없었잖아요. 정부와 국회가 소통이 없음으로써 예산 조정 과정들이 좀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부가적인 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건 예산으로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본 예산과 추경, 그건 약간 성질이 다르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나라를 통치하는 예산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간단한 심플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는 좀 전에 앵커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냐면 일단은 추경을 하긴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어느 정도는 공감이 공감대는 되어 다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은 이제 궁금한 포인트는 두세 개로 좁혀져요. 그렇죠. 재원을 어디서 할 거야? 당연히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이 지경이기 때문에 빌려와야죠. 하반기에 자연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예요? 결국에는 적자 구체밖에 없어요. 빚내야죠. 근데 지금 올해 한 200조 정도 원래 국채 발행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깜짝 추경까지 합쳐서 우리가 한 5, 60조를 더한다. 그럼 채권 시장이 사실은 금리 부담을 줍니다. 올해는. 그렇죠. 원래가 많은 채권 발행 계획이 많은 해였기 때문에 부담을 좀 줘요. 소화가 쉽지 않아요. 소화가 쉽지 않아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밖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재원은 결국 그거다. 적자 구체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거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그렇게까지 힘들게 낸 빚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디다 쓸 거냐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민생 대책으로 즉각적으로 일단 내수 진작용으로 풀어야 되는 돈이 제가 볼 때는 30조 내외에서 여야가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다만 문제는 지역 화폐는 악이냐, 뭐 온누리 상품권은 선이냐, 카드 캐시백은 오케이냐, 이거는 이제는 선거 지나고 나면 제가 볼 때 별 문제 아닐 것 같아요. 방법론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건 저희가 사실 방송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앵커님이 포문을 여신 거예요. 뭐냐면 진짜 시장이 환호하고 충격을 주면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예상 외의 정책이 예상 외의 타이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끼리도 추가 추경이 갑자기 나온다. 차라리 이럴 거면 한 번에 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서프라이즈로 맞는 게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데 앵커님이 먼저 포문을 여신 거예요. 예, 그게 사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것도 있는데 이왕이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친한테 선물을 할 때 놓치고 더 비싼 거를 주는 것보다 제때 적당한 걸 주는 게 효과가 더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0조 추경이 합의가 됐다는 거는 그 이상의 효과를 내려면 슈퍼 추경이 갑자기 나와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어느 세력이 여건이 되더라도 사실은 고려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씀 같아요, 저는. 뒤에 참모들은 이제 입단속하면서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다만 예를 들어 슈퍼 추경이 50조가 되든 60조가 되든 그걸 전부 다 그럼 지역 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이나 민생으로 쓸 거냐?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진짜 급한 불이거든요. 몰핀 같은 겁니다. 지금 환자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살리는 돈이 사실은 뿌려지는 돈이거든요. 그거는 일단 살리는 돈으로 쓰고 내수 진작용으로 쓰고 사실은 승수가 더 높은 사업이 있죠. SOC도 있고 R&D도 있고 하죠. 근데 그거를 얼마나 촘촘하게 하느냐. 그리고 그걸 가능하면 빨리 해서 근데 돈이 도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추경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리고 예상 못한 타이밍에 하느냐. 이게 이제 그 정부의 능력이겠죠. 한번 기대는 해보죠. 뭐.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추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전에는 또 민주당이 통과시킨 예산안이 정치적 목적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오다 보니
그 사이에 너무 많이 힘들어진 거잖아요. 미뤄진 만큼 이제 제가 보기에는 추가를 해야 돼서 예전에는 13조가 공통분모였다면 이제 공통분모가 30조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뭐 그 정도는 할 수, 대표 경호학인데 당선까지 됐으니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하는 건 좋은데 추가로 추경이 나온다면 거기에서는 승수효과가 좀 높은 걸 좀 써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인데 아마 학계나 전계에서도 네. 그 정도 합리적 어프로치가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거로 네. 보입니다. 네, 네. 게다가 뭐 지역화폐를 지금 와서 뭐 안 하기는 좀 만약에 당선을 전제한다고 얘기한다면 그런데 2020년 연구조사 보니까 승수효과 0.2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다른 거 8.5, 0.85, 0.65보다는 분명히 이제 승수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소상공인들한테 약간의 이제 되는 거지 이걸로 더 하기가 힘든 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슈퍼 추경까지 좋아요. 50억, 60억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성장이 나오면 부모가 커지니까 부채 비율이 내려가요. 부채 비율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걸 이 정도로 돈을 썼는데 성장이 안 나와 버리면 앞으로도 이런 식이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국의 신용 등급이라든가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규모 얘기보다 효율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효율이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각 정당에서 참모들이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평론가님께 소장님한테 먼저 질문 드릴까요? 효율이라는 측면을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물론 당장 우리가 세금을 쓰는 거니까 네. 정말 중요한 돈을 쓰는 거니까 효율이 높은 걸 봐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승수 효과가 높아서 결국 세금을 투여한다라는 것은 그게 돈을 돌게 해서 네.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치환된다라는 그렇죠. 개념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의 이 그 효율성을 보면 효율성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분들에게 뭐 지원하는 것들이 네. 승수 효과가 없다라면 정책 우선순위에서 빠지게 되죠. 그러면 이쪽에서 한쪽에서만 돈을 돌고 이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의 묘가 필요하다는 네. 거죠. 네. 우리가 효율성만 따질 것이냐 아니면 다소 효율성을 그 정책의 목적이 효율성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목적이 효율성이 아니라 이쪽에 소외돼 있는 계층을 살리는 거 더불어서 우리가 슈퍼 추경을 한다라면 효율성 있는 거와 맞물리면서 요 승수 효과를 절반 정도에서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온라인 상품권이라든지 뭐 캐시백이라든지 지역 상품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수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쪽은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몰핀을 놔주지 않으면 지금은 뭐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는 한 축이고 우리가 30절 다 쏟아붓자는 아니라는 건 지금 이제 우리 셋이 구분하는 공통점이고 그다음에 승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건 당장 중국처럼 부동산 개발하면 승수 효과는 금방 쑥쑥쑥 올라가겠죠. 고용도 유발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한정된 풀에서만 자금이 도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의 묘가 과연 그게 정치력이 아니겠는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이제는 매 눈으로 지켜봐야죠 국민들께서.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대선 과정이 좀 아쉽습니다. 네. 어느 정당을 편들어서가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급한 물 끄자, 오케이. 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그 지점, 그리고 거기다 우리나라의 이제 재원과 기술과 인력과 이걸 다 몰아서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양당 그 거대 양당 두 쪽에서 그래도 얼추 공감을 얻는 분야는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게 AI 분야입니다. 5년간 100조, 뭐 연간 한 20조 정도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민관이 투자한다. 좋아요. 그게 드러났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야도 또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과 정치권 공감이 사실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게 선거에 그럴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선거에 참 의미인데 AI 관련한 거 말고 국가의 아젠다로 이 정도로 우리가 돈을 쓰자라고 딱 드러난 부분이 조금 짧아요. 끼키야 드러난 게 에너지 분야인데 그나마도 한쪽은 신재생 에너지가 좀 방점이 찍혀 있고 한쪽은 원전에도 방점이 찍혀 있고 하니까 이것도 총의가 아직 좀 분산돼 있다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AI 정도만 드러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정부도 앞으로 다음에 들어갈 그 정부도 국가적으로 일단 기술과 돈과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 중요한 아젠다를 빨리 개발해서 그 시발되는 얘기를 빠르면 이번 분기나 늦어도 하반기 안에 그 추경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돈을 써야 되니까 가장 좀 뭐랄까 좀 유능함이 지금 꼭 필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어요. 이게 증시에서 우리가 이제 증권시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역할을 못할 것에 대해서 뭐 미리 얘기한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지나고 났을 때 좀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역대 이제 정권들을 평가할 때 보면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들은 단순하거든요. 뭐 유권자들은 그러니까 일단 정치적인 아젠다는 명확하고 단순해야 이게 딱 인식이 되는 그렇죠. 거죠. 복잡하면 복잡한 거는 이제 예. 나중에 디테일에 가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과거 정권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시민의 사회라든지 747이라든지 4대 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런 아젠다들을 새롭게 이제 개발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나와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선거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학이랑 막 섞여가지고 지금 이제 뭐 정치적인 이제 지금 이제 그 10대 공약만 보더라도 경제 공약 겹치는 경제 공약은 5개예요. 나머지 좀 정치적인 거가 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고 나면 5개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 중에서 이것은 이제 명확하게 해서 국민들이 요 인식으로 하다못해 우리가 뭐 저는 제일 명확했던 게 뭐 747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결국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아젠다를 설정해줬다라는 부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AI면 구체적으로 AI 뜬구름 잡는 AI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나름대로 100조로 선정했다라는 것은 두 당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느냐, 이거는 정말 그 나중 문제고, 그래도 100조를 쏟아부어서 여기 우리 총화가 다 들어가겠다라는 아젠다를 줬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 개발,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달부터 시작되나요? 바로 인사청문회 시작되겠죠.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인사청문회 이후에 각 부처별로 그런 것들이 되면 아마 7, 8월 정도, 뭐 가을 국회 전에는 뭐 추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가을 정기 국회 전에는 어떤 아젠다가 설정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봄직합니다. 다만 높아시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늦었어요. 시간이 없어요.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작년 연말에 뭐 추경을 하자마자 논의가 있을 때 그때 정부가 얘기한 게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는 뭐 추경론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근데 실제로 조기 집행 어느 정도 됐어요. 정부 목표치만큼은 안 됐습니다. 정부는 그때 7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3분의 2 이상 가능하다. 근데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60% 선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걸 쏟았는데도 경제 별 반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정부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이미 쓸 돈을 앞에 다 땡겼었거든요. 나머지 그냥 필요 경상 경비나 루틴하게 나가는 돈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할 거라면 제가 볼 때는 이 유능함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신속성을 놓친다면은 그렇죠. 속도도 실력이.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속도는 도 실력이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네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교집합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방법론적인 거는 사실 파일을 늘렸으니까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은 하는 것까지는 그거 갖고 지금 너무 싸우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겠죠. 이제는 뭐 하긴 되면 그리고 결론이 나오면 어느 방향이든 결정이 나오면 그 방향대로 갈 거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추경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추경을 해야 된다. 오히려 30조가 모자라다고 입장을 바꾼 게 감기약을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감기약을 먹으면 보름 만에 낫고 안 먹으면 14일 만에 낫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감기라는 원인이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몰핀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정보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급하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